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데이 포커스의 진행을 맡은 박혜원입니다. 지난주도 경마장에서는 금토일 3일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었는데요. 과연 이번 주는 어떤 결과에 주목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설에 도움을 주실 전문위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석의 정석이죠?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첫 방송을 했는데 과연 주변 반응들이 어땠나요? 네, 좀 대체적인 의견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주 경마를 가지고 이 베스트 조교사도 뽑고 기수도 뽑고 경주관도 뽑고 그랬는데, 지난 내용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그런 경주에 대한 예측 방송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어떻게든 좀 경마 팬들이 베팅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도 첫 방송이라 긴장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방송이 되고 또 우리 경마 팬들에게 유익한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를 가장 뜨겁게 했던 경주마를 알아보는 베스트 경주마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지난주 서울과 부산 경주를 가장 뜨겁게 했던 경주마를 뽑는 베스트 경주마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꼭 우승을 한 마필이 아니어도 향후 경주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들도 선정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서울 경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서울 경마에서 가장 빛났던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자, 20조 배대선마방의 그 호주산 3세 시네마필이죠. 아틀라스2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 프리뷰 시간에 그 경주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아주 좀 이번 경주 좀 주시해서 보시라 하고 강추를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그 마필을 소개했을 때 데뷔전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좀 중속이 안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주 동영상을 볼 텐데 그 마필이 그 4코너까지 어떻게 뛰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6번 게이트에서 그 장철 기수가 기승을 했었습니다. 스타트 능력 상당히 좋았고요. 내측에 있는 이제 3번마 대돌풍이 강하게 선행 트라이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중간층에서 그 장철 기수가 꾹 잡고 그 선행마 바로 옆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추진 없이 그냥 마필 가는 대로만 타는데도 불구하고 선행마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근데 이 경주가 전체적으로 좀 페이스가 상당히 빨랐던 그런 레이스거든요. 4코너 도달 타임이 42초대는 상당히 빠른 페이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4코너 돌고 또 그렇게 강한 추진 없이 아주 여유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측에 있는 이제 대돌풍은 초반에 선행 트라이로 해서 좀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직선에서 라스트로 갈수록 좀 걸음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반면에 이 장철 기수의 마필은 지금 보시면은 장철 기수가 이렇게 강하게 추진도 않고 그냥 마필 가는 대로만 타면서도 걸음이 쭉쭉 나오는데, 주법도 좋고요, 주폭도 제대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후창마를 상당한 마신차로 떨어뜨리면서 아주 여유승을 한 그러한 경주 내용이었습니다. 네, 우승을 한 아틀라스2는 후창마와 도착차가 무려 7마신 차이로 굉장한 경주력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때 준우승한 일진화랑도 그 직전 경주에 입상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그 직전 경주 입상 시에 경주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 마필을 7마신 차로 깼다. 아마 직선에서 좀 강하게 좀 상대마들이 있어서 추진을 했다면 이게 지금 1분 13초 8을 끊었는데, 아마 1분 12초 때까지도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감이었다,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잘 뛴 경주 내용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마필이 지금 호주산 3세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그 개월의 그러니까 남반구, 북반구 그걸 가리지 않고 그냥 3세면 3세 이렇게 딱 따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였다면 이게 2세 후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힘이 덜 찬 그 망아지인데도 이 정도의 경기력을 보였다는 것은 이 마필이 이제 순조롭게 성장을 해서 힘이 차는 시점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능력을 보이지 않을까. 즉 성장 기대치가 좀 무한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배대선 마방에 있는데 이 배대선 마방이 능력마가 입사했을 때 상위군까지 그냥 빠르게 올리거든요. 앞으로 행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아틀라스2와 20주 마방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부경 경마를 가장 빛낸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가요? 1호 경마였죠. 1호 경마 3경주에 1200m에 출전해서 우승을 했던 새로운 법칙이라는 그 5조 마방 소속의 마필, 신예 마필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마필은 이제 데뷔전 치르는 마필은 아니었고요. 이전에 이제 두 번의 경주 내용을 보여줬는데 거의 뭐 바닥권 성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휴양을 갔었는데 좀 마필이 좀 그 다리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그 질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의심을 했던 상황인데 불검부 인대염 요게 조금 경기력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질병이다 보니까 또 조교 강도도 좀 세게 못 시켰고 이러한 전체적인 게 약간 현장에서 좀 의심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분위기는 이제 그때 삼바스타라는 좀 승마가 서 있었고요. 그리고 19조 데뷔전 출은 신마였죠. 에메트라는 마필이 삼바스타와 함께 아주 낮은 최저 배당을 형성을 했고 여기에 이제 이번에 좀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 새로운 법칙이란 마필과 그리고 국내산 마필이었죠. 에이스 드림이라는 마필이 도전세로 팔리는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자, 우선 경주 동영상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창욱 기수가 기승한 9번 마필입니다. 이 새로운 법칙이란 마필이 지금 아주 쉽게 선행을 장악하는 그런 과정을 보였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경주 뛰기 전에는 인기 1위 마필인 삼바스타라는 마필이 그 직전 경주의 초반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삼바스타의 선행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새로운 법칙이 너무나 쉽게 선행을 갔고요. 페이스가 좀 느린 페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 삼바스타가 이제 바로 스피드를 살려서 따라오는데 페이스가 좀 빠른 페이스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직선에서 보면은 이제 인기 1위 마필이었던 삼바스타가 이 좀 빠른 페이스로 쫓아오다 보니까 좀 힘을 많이 썼죠. 그러면서 직선에서 좀 걸음이 무뎌지고 자 여기서 보면은 주법이나 주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크게 나오죠. 그리고 앞 발뻗음 자체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 여력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쫓아왔던 삼바스타는 걸음이 많이 처지고 내측에 있는 김영관 마방에 에메트라는 마필이 이제 치고 올라와서 2차까지 가는데 요게 뭐 한 50m 더 뛴다고 해도 이 착차가 좁혀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끝걸음이었습니다. 자, 가장 관건이 이제 그 질병에 의해서 그 과연 이제 어떠한 승부지를 비칠 것인가 요점, 그 다음에 이제 삼바스타를 제끼고 선행을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조금 주행 제검 내용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의심을 받았던 그런 마필인데 이 두 가지 점을 좀 불식을 시키면서 아주 여유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크게 발전할 마필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준우승을 한 마필이죠. 에메트의 걸음 또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에메트의 경주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 에메트는 이번 경주가 이제 그 데뷔전이었거든요. 이 마필의 가장 큰 장점은 추진 시에 그 추진에 상응하는 탄력이 바로바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승기수도 좀 타기가 좀 편한 마필이고 또 주행 심사 때는 좀 초반이 좀 안 나왔었는데 이번 경주를 보면 빠른 페이스 바로 따라오는 그런 스피드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법칙이라는 우승마도 상당한 발전 기대치를 보여줬지만 이 에메트라는 마필도 데뷔전 이 정도 뛰었다면 이전은 훨씬 나은 걸음이 나올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우승을 한 새로운 법칙과 준우승을 한 에메트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주 분석의 기본부터 디테일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복귀 가이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서울은 5월 9일 토요일 10경주, 그리고 부경은 5월 8일 금요일 5경주를 살펴볼 텐데요. 치열했던 경주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주리 1400m 제10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12번마 스페셜윈 페로비치, 그리고 안쪽에서는 5번마 통제사 임기원 기수가 기승한 5번마 통제사가 먼저 선두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는 1번마 싱싱캣, 2번마 한라축제, 3번마 스트롱로드 세 마리가 선두권 장악하면서 안쪽에서 앞서 나옵니다. 1번마 싱싱캣이 안쪽에서 반마신 앞서면서 선두, 바깥쪽 2위는 2번마 한라축제입니다. 3위가 바뀌었습니다. 6번마 할리가 3위, 그리고 4위는 13번마 페르시아 왕자 바깥쪽에 모습 보이고, 5위는 안쪽에 3번마 스트롱로드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 4번과 5번이 모습 보이면서 중위권에서 선두권 추격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마 싱싱캣 계속해서 3코너 4코너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2번마 한라축제 바깥쪽에 모습 보이면서 반마신 4분의 3마신까지 추격하고, 3위는 13번마 페르시아 왕자 1번, 2번, 13번 세 마리가 앞섭니다. 바깥쪽에 12번마 스페셜윈 페로비치가 기승한 12번마 스페셜윈도 가능성 보이면서 바깥쪽 4위까지 따라붙고, 5위 3번마 스트롱로드로 직선주로 안쪽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1번마 싱싱캣 직선주로 2마신에서 3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 13번마 페르시아 왕자 추격합니다. 1번, 13번, 2번 세 마리가 앞서고, 안쪽에 3번마 스트롱로드 추격합니다. 선두는 1번마 싱싱캣 김옥성 기수가 기승한 1번마 싱싱캣 대망의 500승을 향해서 1번마 싱싱캣의 김옥성 기수 힘차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2위는 4번마 브리그 바깥쪽에서 추격합니다. 선두는 1번마 싱싱캣 김옥성 기수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습니다. 1번, 4번, 13번 결승선 통과했던 1400m 제10경주 김옥성 기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499승을 달성하면서 500승 달성, 관심을 받았던 김옥성 기수 이번 1400m 제10경주에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경주전 싱싱캣은 단승식 52.1배로 인기도 12위에 랭크된 비인기마였는데요. 싱싱캣의 우승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서울 경주 중에 이번 경주를 좀 선정한 이유가, 이 싱싱캣이 좀 비인기마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김옥성 기수가 499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로 우승을 하면서 500승을 달성한 좀 의미가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봤는데, 먼저 이제 그 경주 동영상 먼저 설명해 드리고, 또 싱싱캣의 우승 요인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인기 마필들이 왜 또 돌전을 펼쳤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싱싱캣은 1번 게이트 이점이 있었습니다. 김옥성 기수였는데, 자, 경주전 분위기는 좀 브리그라는 국내산 마필이 좀 강축으로 팔렸던 그러한 내용이었고, 거의 대부분의 경마 팬들이 할리의 선행을 좀 예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김옥성 기수가 게이트 이점 바탕 빠르게 치고 나가서 선행을 장악하면서 경주를 주도했던 게 우승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이제 계속 긴 거리 위주로, 장거리 위주로 뛰어오다가 이제 1400으로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그만큼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직선에서도 전혀 지치지 않는 걸음을 보이면서, 지금 이 싱싱캣을 따라갔던 선유권의 마필들은 지금 걸음이 많이 무뎌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 싱싱캣은 계속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브리그가 어떻게 보면 싱싱캣 때문에 좀 전개의 이점을 봤다. 그러니까 싱싱캣이 선행을 장악해서 빠른 페이스로 도는 바람에 그 선유권에 있는 인기 마필들이 또 싱싱캣을 따라가면서 좀 지치는, 그러니까 좀 오버 페이스를 하면서 그 뒤에서 좀 나름대로 페이스 안배가 잘 됐던 브리그가 넘어서면서 2착을 차지한 그러한 경주 내용입니다. 네, 반면에 인기를 끌었던 한라축제, 스트롱로드, 휘뇽누아, 그리고 페르시아 왕자까지 모두 부진한 성적을 보였는데요. 그 마필들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요거는 이제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싱싱캣이 선행을 나가서 주로가 좀 빠른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김옥성 기수의 그 특유의 밀어붙이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스타트는 늦었지만 좀 빠르게 치고 나와서 그 탄력을 살리면서 계속해서 좀 빠른 페이스로 뛰었어요. 자, 한라축제 같은 경우는 앞말입니다. 힘에서는 아무래도 순말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인데, 어차피 이제 경주마들은 거의 뭐 2차 가려고 뛰진 않거든요. 이제 작전상 너무 센 놈이 있다면 2등만 하자 하고 2등에 맞게 작전을 세우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편성이면 한라축제는 우승이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선행마가 빠르게 치고 나가는데 그 마필이 그대로 놔두면 안 되거든요. 우승을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싱시켓에 바짝 붙어가니라고 지속적으로 힘을 쓰고 간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 안배를 하고 간 게 아니라 약간 오바를 하면서 따라갔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점이 이제 좀 힘이 좀 약한 한라축제가 직선에서 걸음이 무뎌졌고요. 페르시아 왕자는 빠른 페이스 소화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경주력이 좀 저하가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장의 마필 상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전 분석할 때는 이 페르시아 왕자를 좀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최근에 너무나 걸음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현장에서 마필 상태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봤는데 3차까지 좀 버티는 걸음.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자는 좀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이제 전력이 회복 단계에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트롱로드는 다음에도 조금 불안 요소를 좀 노출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직직전 경주도 되게 못 뛰었거든요 마필 자체가. 근데 이번에도 이번 힘이 좀 좋은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좀 직선에서 너무 밋밋한 걸음을 보였고요. 피노누아는 1400은 앞으로 좀 약편성 아니면 좀 힘들 거다.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애나 장거리로 가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레이팅 점수가 높다 보니까 앞말임에도 불구하고 57 상당히 높은 부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나 좀 더 센 마필 만나서 앞말이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좀 낮아지고 좀 1900, 2000 이렇게 장거리를 나오면 좀 세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기 끌었던 이 선입권 마필들이 좀 부진했던 거는 싱시켓이 너무나 페이스를 빨리 갔는데 그걸 좀 따라가다가 오바를 하고 직선에서 좀 걸음이 무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전했던 마필부터 부진했던 마필들까지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경은 5월 8일 금요일에 펼쳐졌던 오경주를 살펴볼 텐데요. 치열했던 경주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주거리 1400m 오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4번 엘커미, 바깥쪽에서 12번 낭랑, 9번 부경대로 등이 선두권 노리는 가운데 안쪽에서 2번 지봉만세도 선두권 노려보고 있습니다. 유현명 기사 못 맞추는 2번 지봉만세가 안쪽 3, 4위권, 그리고 바깥쪽에서 서서히 안쪽으로 자리 잡는 9번 부경대로가 선두로 조혜각 12번 낭랑이 2위, 그 뒤를 2번 지봉만세, 4번 엘커미가 따르면서 9번, 12번, 2번, 4번, 6번, 8번, 10번 순으로 순위가 전개되면서 3코너 돌고 있습니다. 4코너 눈앞에 둔 시점 선두는 안쪽에 있는 9번 부경대로, 그 바깥쪽 12번 낭랑이 2위로, 안쪽 2번 지봉만세 3위로, 6번, 4번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고 10번 리얼리킹과 8번 윙고맨도 중위권, 중하위권 형성해 있습니다. 선두는 9번 부경대로, 바깥쪽 12번 낭랑, 외곽에서 2번 지봉만세 따르면서 결승 직선주로에 진입해 있습니다. 선두는 9번 부경대로입니다. 하지만 바깥쪽에서 2번 지봉만세가 거리차를 좁혀오는 가운데 안쪽 파고드는 8번 윙고맨도 3위권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번, 9번, 8번 세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2번 유현명 기사 못 맞추는 지봉만세, 안쪽에서 9번 부경대로와 8번 윙고맨이 거리차를 좁혀오는 가운데 외곽에서는 11번 마이블레이드, 10번 리얼리킹까지 걸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소하게 앞서 있는 2번 지봉만세,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10번 리얼리킹, 안쪽에서는 9번 8번까지 가세면서 선두권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9번 부경대로와 안쪽 8번 윙고맨, 그리고 바깥쪽에서 10번 리얼리킹과 2번 지봉만세까지 선두권 혼전 펼쳐지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국 5등급 14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진 오경주의 우승은 27조 이상형 마방의 부경대로가 차지하였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도착자가 반마신도 채 안 되는 굉장한 접전이었는데요. 이번 경주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 이번 경주는 아마 금요일 부경 전체 경주 중에 거의 모든 경마 팬들이 이렇게 응원을 했을 거예요. 그 도착자가 정말로 한 이 정도 안에 그냥 1등에서 5등이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코차, 그 다음에 이제 머리차, 그러니까 요 정도 안에 이제 1등에서 5등이 정말로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들어왔던 마필들이 또 다른 좀 관심권에 있었던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모든 경마 팬들이 이 경주는 다 응원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모두 일반적으로 이제 2번마 지복만세 유현명 기수의 마필이 선행을 예상을 했는데 외곽에 있는 9번마 부경대로가 좀 강하게 밀고 나가서 선행을 장악을 합니다. 근데 부경대로가 직전에 좀 불량주로 여건에서 앞선에 가다가 걸음이 많이 무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경대로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비인기마로 팔렸던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이 조규식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졌었어요. 부경대로는. 근데 이제 그 좋은 컨디션 그리고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하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정규 과정을 보면은 이 마이블레이드가 좀 페이스 부분이 좀 따라가는 페이스 부분이 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초반에 좀 후지 기수가 많이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후미권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니얼리킹은 상당히 부드럽게 지금 외곽을 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마필이 좀 힘이 찼다 이러한 점을 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직선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그 조성훈 기수의 윙고맨이 내측에서 좀 안배하고 오다가 직선에서 치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부경대로가 좀 힘이 좀 떨어지면서 내측에 있는 윙고맨과 외곽에 있는 지복만세가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 다나카 기수가 강한 추진을 가하자 또 걸음을 한 걸음 더 씁니다. 그러면서 우승을 지켜내는 좋은 걸음을 보였고 리얼리킹은 이 직선 걸음을 보면 상당히 주법도 좋고 주법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마이블레이드가 옆에서 따라오는데 그 주법이나 주폭을 보면 좀 차이가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리얼리킹의 그 추임력 자체가 상당히 막강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경주를 보면은 부경대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선행마들이 뒤에서 오는 마필에게 따이면 거의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다시 라스트에서 한 발을 더 써주면서 우승을 했다. 상당히 좋게 봐야 되는 점이고요. 리얼리킹도 추입으로 이착을 했는데 상당히 열혈감이 있었고 주법이나 주폭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를 보면 부경대로와 리얼리킹 이 두 마필은 향후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블레이드는 이 페이스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노출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보완을 하느냐, 이게 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경주 분석 잘 들었습니다. 선진했던 마필부터 부진했던 마필들까지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주마의 혈통을 알아보는 혈통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3세마 3강 경주의 2차 관문이죠. 바로 일요일 구경주로 펼쳐질 코리안 더비를 대상으로 혈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번 경주는 2세 때부터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부경 소속의 마필이죠. 바로 라팔과 돌아온 현표에게 팬들의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이번 혈통 포커스는 이 코리안 더비에서 출전하는 마필들, 부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컬러즈 플라잉 자마가 3두, 그리고 매니피 자마가 4두, 컬러즈 플라잉과 매니피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컬러즈 플라잉이 이제 민간 시수말이거든요. 그리고 도입가가 지금 마사에는 매니피나 이런 시스마를 도입하는데 돈을 꽤 많이 써요. 상당히 비싼 고가를 주면서 도입을 하는데 이 컬러즈 플라잉은 민간 목장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상당히 싸게 해왔거든요. 정말 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검증이 안 된 그러한 시스말이다 보니까 아주 싸게 들여왔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대박을 터뜨렸죠. 지금 3세만 최강 두마필 라팔과 돌아온 현표를 생산을 해버렸는데 요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컬러즈 플라잉 자마라고 해서 다 잘 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걸 이렇게 모계 쪽을 좀 따져보면 미스터 프로스펙터 계열 라필들하고 상당히 좋은 말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팔이나 돌아온 현표나 라팔 같은 경우는 사실 외조부가 알라마라고 그 우리나라에 있는 시스말이거든요. 근데 그 알라마 자마들이 성적을 못 냈어요. 근데 그 윗대를 보면은 이게
나팔의 그러니까 외증조부죠. 외증조부를 보면 미스터 프로스펙터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연표도 외증조부가 미스터 프로스펙터고요. 그 다음에 영웅 볼트는 외고조부. 우리 그 사람 인간 이렇게 그걸로 따지면 외고조부가 미스터 프로스펙터예요. 그러니까 이 컬러드 플라잉은 미스터 프로스펙터 계열하고 상당히 뭐 친화력이 좋다고나 할까나 이렇게 아주 우수한 마필들을 생산을 해놓은 마필들이 다 그 모계 쪽이 미스터 프로스펙터 계열이다. 미스터 프로스펙터는 뭐 최고의 마필이었죠. 최고의 또 시스말로 불림을 했던 마필이고요. 그래서 컬러드 플라잉은 앞으로도 계속 미스터 프로스펙터 계열 모마들하고 교배를 많이 시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매니피다마들은 정말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대군왕과 영천에이스는 목의 혈통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혈통만 놓고 딱 보면은 사실 나팔이나 돌아온 연표보다는 저는 대군왕이나 영천에이스 이쪽이 좀 더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액톤파크자마인 트리플라인도 이번에 한번 강한 도전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님은 어떤 마필을 우승 마필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제 그동안 보여준 경주력은 나팔보다는 돌아온 연표가 좀 경주력이 좀 더 앞서 있다. 직전에 지긴 했지만 돌아온 연표가 컨디션이 안 좋았거든요. 나팔은 그야말로 최상이었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는 시점에서는 요번에도 나팔이 좀 종합적인 컨디션과 그리고 이번에 경주거리가 1800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나팔 쪽이 좀 더 돌아온 연표보다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온 연표의 마무리 조기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현 시점까지는 나팔은 베스트고 돌아온 연표는 좀 호전세를 못 느끼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서울 마필 대군왕이 지금 5연승을 갔는데 좀 약체들하고 싸워왔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강자급하고 만났는데 편성 세졌다고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다. 서울 마필이라고 무시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가 이 대군왕은 자질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마필입니다. 힘이 어느 시점에서 올라오느냐, 아직도 저는 힘이 좀 덜 찼다고 보는 마필인데, 힘이 올라오는 시점에서는 이 부경 마필 못지않은 그런 경주력을 보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영천에이스도 직전에 3착을 하면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고, 이제 김영건 마방이 영광의 태풍이나 서미트 명언으로 좀 안 되니까 이번에 신의 강자 트리플 라인을 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축으로 돌아온 연표, 대군왕, 영천에이스, 트리플 라인 이런 마필들이 치열한 도전을 펼치는 그런 코리안 더비가 예상이 됩니다. 네, 과연 컬러즈 플라잉과 매니피자마들의 마필들 중 누가 우승을 차지할지 일요일 구경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2015년 5월 15일) 금요일 코난 3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를 펼쳐지는 구경주는 레이팅 62점의 윙사인부터 가장 높은 레이팅 79점의 스타제트, 웰컴 코리아, 영웅천하 총 22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쟁쟁한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도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22두나 출전 등록을 했는데 상금이 모자라는 마필들 다수 탈락을 할 걸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하이페이스 경주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마필이 선행을 가든 간에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경주가 이끌어질 걸로 보이고요. 가장 유력한 마필은 이제 선행이 가장 유력한 마필은 레디 웬유아죠. 이 마필은 거의 페이스 안배가 안 될 정도로 최근에 도주성으로 선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 경주를 제가 좀 프리뷰 첫 번째 경주를 뽑은 이유가 그러한 전개 때문에 상당히 크게 이점을 볼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자 이 경주를 좀 뽑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만한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가요? 네, 자, 이번 경주 제가 좀 강하게 추천드리는 마필은 울줄리 마방의 마필이죠. 볼드킹즈라는 마필입니다.
자, 우선 이 볼드킹즈의 데뷔전 경주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자, 2번 게이트입니다. 자, 스타트 능력은 그렇게 빠르지는 않는데 밀고 나오는 중속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마필들 간의 추돌이 좀 일어나면서 좀 제어를 들어가면서 또 중위권 정도 보다가 이게 이제 1000m 좀 단거리 레이스다 보니까 이제 김용근 기수가 계속해서 추진을 하면서 선입권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뷔전 치고는 이렇게 원활한 전개는 아니었거든요. 여기에서 또 뭐 게이트점 살려서 내 쪽으로 이렇게 최단거리를 뛴 것도 아니고 직선에서 이제 좀 외곽으로 빼고 강하게 추진을 하는데, 자, 지금 모습을 보면 주폭이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마필 자체가. 그리고 강하게 추진을 하는데 그 추진에 상응하는 탄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때 우승했던 명언라이언이라는 마필이 1000m에서는 상당히 강한 마필이거든요. 근데 여유있게 라스트에서 좀 여력감을 보여주면서 넘어서면서 우승을 했는데, 자, 이 경주를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이전째는 더 빠른 스피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그렇게 초반 스피드가 빠른 마필은 아니다. 즉, 이 편성에서는 워낙에 빠른 마필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위권 선입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요게 하이페이스로 흐르면서 좀 전체적으로 레이스가 좀 늘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선두권이 뭉쳐가는 레이스가 아니라 거의 뭐 레드웨뉴아가 도주성으로 빼면서 또 빠른 마필들도 바로 따라붙으면서 좀 줄서기 양식으로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서 한 중위권 정도 따라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빠른 마필들이 또 한결같이 직선에서의 그 탄력감은 좀 부족합니다. 지구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볼드킹즈 승군전이긴 하지만 충분히 직선에서 올라오는 탄력으로 입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데뷔전 치르는 신마 볼드킹즈를 한번 배팅의 중심에 세우고 공략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볼드킹즈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일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은 혼합 오픈 1200m 마령으로 펼쳐지는 JRA 트로피 경주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출전 등록 현황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2015년 5월 16일 토요일 혼합 오픈 1200m 마령으로 펼쳐지는 JRA 트로피 특별 경주는 레이팅 73점의 쿨터치부터 가장 높은 레이팅 104점의 장미 언더까지 총 11두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특별 경주로 펼쳐지는 이번 경주는 혼합 오픈 경주이기 때문에 선지부터 등급까지 다양한 마필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도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직전 58로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57은 좀 부담이 안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장미 언덕이 이제 인기 1위로 가고요. 그리고 1200에 좀 강점이 있는 베스트아이, 여기에 직전 경주 너무나 여유승을 했던 마필이 이제 3세만인데 쿨터치라는 마필이 너무나 여유롭게 뛰었기 때문에 아마 좀 한참 센 상대들을 만나긴 했지만 좀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만은 어떤 마필이죠? 네. 뭐 장미 언덕은 뭐 차치하고 워낙에 제가 능력을 좋게 보기 때문에 저도 뭐 충만감으로 보고 있는 마필이 장미 언덕입니다. 또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미 언덕을 충만감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 경주 좀 강하게 추천드리는 마필은 36조 김양선 마방의 슈퍼서린이란 마필입니다. 자, 우선 직전 경주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게이트 이상혁 기수가 기승한 마필입니다. 약간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하이군 때는 선행으로 우승을 할 정도로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여기서 이제 쭉 밀으면서 선입권까지 붙었는데 3코너 도는 시점에서 지금 그 정평수 기수의 임페라토르가 좀 빠르게, 이게 원래 선행 스타일의 마필이거든요. 빠르게 치고 나오다가 이제 정평수 기수가 3코너는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는 시점에서 약간 이 임페라토르에서 좀 방해를 받고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한번 밀리기 시작하니까 맨 후미까지 좀 밀렸죠, 곡선주로 해서. 그리고 직선에서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발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썬데켓이라는 마필이 워낙에 원사이드한 경주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내 측에서 이제 안배하고 왔던 월드짱이라는 마필이 이착을 했는데, 슈퍼서리는 여기서 이제 300m 남겨놓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탄력은 가장 좋습니다. 자, 아쉽게 이제 좀 거리 차이, 워낙에 뒤로 밀렸기 때문에 거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타착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런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가만 보면은 뭐 썬노돌리, 풀문 파티, 쿨터치, 베스타이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빨라서 선행 경합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제 그 와일드 미스터리가 아주 강축으로 팔렸던 레이스가 있었는데, 파랑주의보하고 좀 경합을 펼치다가 오버하면서 그 와일드 미스터리가 인기 1위 말이 꼴찌를 했거든요. 그렇듯이 특히 이렇게 특별 경주 같이 좀 상금 규모가 크고 타이틀 경주들은 양보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선두권이 흘러갈 거다 이렇게 봤을 때 선두권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이 슈퍼서리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경기도 맞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토요병마 10경주 JRA 트로피 특별경주에서는 이 장미연덕과 슈퍼서리 두 마필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슈퍼서리드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구 3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7경주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출전 등록 현황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2015년 5월 17일 일요일 구 3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 7경주는 레이팅 62점의 파차이부터 가장 높은 레이팅 76점의 미라클 축제까지 총 15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쟁쟁한 마필들이 출전 등록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도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인기도 면에서는 직전에 1400에서 입상에 성공한 블랙트레이라는 마필이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선행마죠. 슈퍼가디언 지금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마필인데 이 슈퍼가디언 그리고 좀 레이팅 점수는 가장 낮지만 이 파차이라는 마필도 상당한 능력마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전 경주 58km를 극복하면서 우승을 하고 승부전을 펼치는 팍스라이라는 마필도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됩니다. 레이팅 점수 가장 높은 미라클 축제는 아무래도 앞말인데 또 57km 부담 능력 그리고 최근의 경주 내용 자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가장 주목해야 될 만한 경주마는 어떤 마필이죠? 네,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이제 세 마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스피드에서 가장 앞서 있는 마필은 슈퍼가디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슈퍼가디언은 또다시 선행 1순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좀 세게 봐야 되겠고요. 제가 좀 배당 마필로 추천드리는, 좀 고배당 마필로 추천드리는 마필은 김양선 마방, 36조 김양선 마방의 육회통쾌라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좀 컨디션이 다운이 되면서 바닥권 성적을 지금 헤매고 있거든요. 근데 직전 경제 좀 마필이 컨디션 회복세를 좀 보였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조교 때 괜찮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이제 페로비치를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그 용병은 좀 기승술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페로비치는 능력마 기승시에는 상당한 기승술을 발휘할 수 있는 좀 능력 기수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육회통쾌 컨디션이 좀 회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전 기량을 페로비치가 끌어낸다면 이번에 좀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로 육회통쾌를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충막감으로 추천드리는 마필은 신영철 기수가 기승 예정인 블랙트레인이라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1400에서 입상을 했는데 그 경주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번 게이트 신영철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블랙트레인입니다. 자 스타트 상당히 좋았는데 신영철 기수가 그냥 잡고만 있습니다. 잡고 선입 전개를 좀 자체를 하죠. 페이스 안배에 들어갔는데 그 이유가 이제 직전에 또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외곽 게이트였는데 이렇게 스타트 나와서 외곽에서 자리를 좀 잡기가
맞추기가 좀 애매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현철 기수가 그냥 페이스 한 배를 안 들어가고 선두권에 붙여버렸어요. 선행마 옆에. 그러면서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경험 바탕으로 이번에는 철저히 안배를 하고 마치 가는 대로만 지금 타고 있습니다. 빨리 붙어야겠다 이런 모습도 안 보이면서 철저히 안배하고 가다가 타이밍을 신현철 기수가 상당히 잘 잡았습니다. 이 탑코너 접어들면서 이제 좀 마피를 놔주죠. 그러자 거리를 좀 좁혀오면서 직선으로 들어왔는데 외곽으로 좀 빼려고 했는데 이제 박현우 기수의 마필 때문에 다시 좀 외곽으로 완전히 빼지는 않고 이제 가운데 진로를 타고 들어오는데 좀 추진 타이밍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고 한 250m 정도 남겨놓고 이제 강하게 추진을 했는데 추진에 상응하는 탄력이 제대로 나오면서 좀만 더 거리가 길었다면 우승마도 한번 잡아볼 수 있어서 좀 신현철 기수는 좀 아쉬웠을 거예요. 이 사건으로 돌면서 추진이 바로 들어갔다면 한번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력이었다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좀 아쉬웠을 거고 이번에 이제 또 신현철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거리는 좀 줄여 나왔습니다. 근데 직직전 경주에 좀 앞선 공략을 하다가 입상 실패 시에 보여줬던 그 스피드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부담 용량은 조금 올라갔지만 줄어든 거리가 상당히 유리한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과연 일요일 7경주의 우승을 누가 차지할지 경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데이 포커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태복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주중부터 주말까지 비 소식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연이었습니다.